국민의힘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 계속 공격하고 있고 걔네들은 그것밖에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이제 공격하면서 그걸로 선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개헌 얘기 이걸 가지고 개헌 이재명 대표 개헌 반대하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논전을 펴고 어제 예? 난 좀 정말 이게 말을 해도 한 사람이 진짜 말하면서 정말 듣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예. 어제 했던 한동훈의 이야기.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하면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페이스북에 썼던데 이재명은 호헌 세력, 반민주주의 세력. 지금 개헌을 해야 개헌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가 프레임을 짜고 누가 호헌 세력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우리 이제 민주헌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사실은 개헌해서 제7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것이 우리의 그건데 그 목표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 개헌을 해야 된다.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다음 지방선거 안 되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200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 되면 그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200석을 넘겨서 개헌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죠. 네. 근데 호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민주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는 방법이 시점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는데 한계가 드러나는 헌법을 개정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말을 비튼 겁니다. 한동훈이. 호헌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난 되묻고 싶어. 네. 그러면 지금 민주헌정 질서를 가장 많이 뒤흔든 자가 누구냐? 느그들 당에서 내온 대통령들이었어요. 1호 당원. 예, 1호 당원 윤석열, 그 다음에 박근혜, 더 뒤로 가면은 이명박, 더 뒤로 가면 전두환, 더 뒤로 가면 박정희, 더 뒤로 가면 니들이 물고 빠는 이승만까지 민주헌정 질서를 뒤흔든 역사와 전통,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지금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그 123일 고생을 하는 동안에 그래 너 잘한 거 딱 하나 계엄령 해제 투표하러 온 거 훌륭해 박수 쳐줄게. 그 이후에 123일 동안 뭐 했는데? 책 냈죠. 그러고 그리고 그 이준석 그 의원이랑 제가 100분 토론에서 토론을 하는데 또는 다른 데서도 토론을 하는데 저 JTBC 썰전에서 토론을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파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 개혁신당 뭐 했냐? 그랬더니 파면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파면을 국민들에게 당연한 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들은 윤석열 탄핵이 너무 당연한데 니들이 길거리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우리는 대선 후보 선출했어. 파면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선이 조기 대선이 만들어지면 당신은 프리라이더다. 대선 출마 자체가. 아니 그때 내란 때 담장도 안 넘어왔잖아요. 거기서 밖에서 넘어가라고 하니까 시끄러워 임마. 그 영상이 이제 박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엄 때도 담을 넘지 않았던 이준석. 근데 이 국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나와서 외치고 또 밤을 새가면서 헌재를 향해서 파면하라 외쳤는데 그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참 이해할 수가 너무 당연한 거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2만 3초에도 뭐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매우 비상식적인 일들이 윤석열 풀려나고 심우정은 직시한거 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한덕수 탄핵 기각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그
그 진짜 이렇게 불편함이 음. 불편함과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네.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지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완규를 지명 자체도 웃기는데 예. 지명 자체도 지가 뭔데 지금 지명을 하냐고. 지명 자체도 웃기는데 그 지명된 자가 이완규라는 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 호위무사를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윤석열 호위무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도 인사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최상목이 한덕수가 예. 알박기 인사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곳곳에 공사, 공공기관 뭐 이런 데다가 알박기 인사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국혁신당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금 산하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알박기 인사하는 거 스크린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그 중단시켜야 된다. 해서 스크린하고 있어요.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국민들이 지금 너무 피로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잔업, 특근, 철야, 주말 근무까지 다 했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예요. 예. 일요일 저녁 무렵 겨우 퇴근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 좀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분명히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좀 해야 되고 근데 겨우겨우 거기까지는 했어. 청소 네, 빨래는 네. 했어.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봄이 왔으니까 커튼을 갈아야지. 봄이 왔으니까 그리고 10년 이상 쓴 그 뭐 20년 30년 쓴 원래 계획은 20년 30년 쓴 냉장고도 좀 바꿔야 돼.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했어. 예. 했는데 몸이 꼼짝을 안 해. 너무 피곤해. 나를 제발 가만히 좀 둬. 이런 상태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나한테 지금 또 나 좀 소파에 누워 있으면 안 돼? 니들이 좀 알아서 하고 예. 나 좀 소파에 누워 있으면 안 돼? 잘 좀 해라. 예. 그다음에 뭐 계속 말씀을 하라니까. 네.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도 우리 이거 2월 말 3월 초에 제안했던 거고 그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하고도. 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탈옥하면서 합법적 탈옥을 하면서 얘기가 중단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번 일주일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오늘 대선 일정이 정해졌으면 네, 선거 체제로 가서 예. 경선 일정이 합의가 될 거고 경선 일정과 경선 방식이 후보들 간의 룰 미팅을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 후보들 간의 룰 미팅 과정에서 우리는 당에서 뽑는다라고 후보들 간의 룰 미팅 과정에서 정돈이 되면 끝나요. 근데 제안을 해놓고 서로 그 공개 제안을 서로 해놓고 네. 테이블에 올라가 있었어 이 얘기가. 그렇죠. 얘기를 하던데 이건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매듭을 지려면 후보들 간의 룰 미팅을 하기 전에 후보들 간의 룰 미팅 시점에서 매듭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네. 그래서 후보들 간의 룰 미팅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당 후보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후보 뽑는데 보통 민주당은 D-32, 그러니까 대선 출마 32일 전에 뽑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직후에는 대선 만약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면 D-30에서 다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5월 4일 네. 그게 기한일 걸로 제가 보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야 사퇴를 해야 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후보 등록하고 바로 선거운동을 해야 돼.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열흘.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경선 후보를 뽑고 일주일하고 열흘 사이에 일주일 정도밖에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과거에 익숙한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각 당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해.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네. 그때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많은 대선을 치르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자, 후보 등록 전까지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러다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또 잘 안 돼. 음. 사전 투표 전까지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네, 그래 왔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 그만 피곤하게 하고 후보 등록 전에 정돈을 해버리자. 네. 라는 취지의 제안이었고 민주당과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윤덕 총장이 본인이 개인적인 의견 왜냐하면 공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공적 논의는 결국 후보들 간 룰미팅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후보를 선출을 하고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네. 단일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방에 다수연합을 만들자. 후보 등록 전에 국민들 그만 피곤하게 하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뭐 역선택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런 얘기들 저는 민주당하고 충분히 나누고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면 그것도 저의 잘못이죠. 저희들의 잘못이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선의와 계획을 가지고 또 민주당과의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되던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주 안에 이거는 끝을 내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네. 매듭은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의해보고 결론을 내리고 매듭을 짓고 이제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가는 거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독자 후보를 낼 거냐 아니면은 그 선거연대 후보 없이 선거연대로 갈 거냐에 대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진보당 같은 경우는 후보 선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19일 날. 네. 각 정당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그 결정을 뒤로 미뤄왔고 어떻게 할 거냐를 의사 결정을 할 거예요. 그게 네.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든 또는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든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예상하거나 또는 의심하시는 것과 굉장히 여러모로 다른 지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뭐 저는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은 또 뭐 그 이후에 단계별로 또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